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같이 봐야 할 흐름을 하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한쪽에서는 1주택자 대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막는 방식이 아니라 투기성이 분명한 사례만 골라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대출 받기가 조금 쉬워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단순히 규제가 완화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실제로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매달 감당해야 하는 주거비와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냐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규제 변화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부터 보면 분위기는 확실히 예전처럼 전부 묶어서 보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와 어쩔 수 없이 현재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직장 문제나 가족 사정, 생활 여건 때문에 현재 보유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한꺼번에 규제해버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은 완전히 푼다, 이런 개념보다는 누구를 규제할지 더 정교하게 보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건 대출 규제보다도 월세 부담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 흐름을 보면 이미 체감 부담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은 빨라지고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선택지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월세 자체가 만만한 선택이 아닌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예전에는 강남 일부 지역 이야기처럼 들렸던 고가 월세가 이제는 서울 다른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싼 지역은 원래 비싸지 수준이 아니라 서울 전체 주거비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월세로 버티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매수를 생각하자니 금리와 대출 부담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조금 완화된다는 뉴스만 보고 움직이기에는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3명 중 1명 이상이 신용대출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집을 살 때 주담대만으로 자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로 메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지금 시장이 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집값 부담, 전세 부담, 월세 부담이 다 높은 상황에서 결국 사람들은 여러 대출을 겹쳐서 자금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은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 비중도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이자 부담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런 복수대출 구조가 꼭 젊은 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50대 이상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문제를 20대, 30대의 영끌 문제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중장년층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에서 복수대출 비중이 높아진다면 상환 부담은 더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볼 때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월세를 몇 년 동안 감당할 수 있나? 이 대출 구조를 금리가 흔들려도 계속 버틸 수 있나? 내 생활비와 주거비, 원리금을 다 합쳤을 때 현금 흐름이 안전한가? 지금은 규제 완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월세는 오르고 전세는 줄고 대출은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전면 제한보다 선별 규제 쪽으로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 월세 부담은 높은 수준이고 주담대 이용자의 상당수는 신용대출까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규제 완화 가능성이 보이더라도 실제 체감 시장은 여전히 팍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살 수 있느냐보다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뉴스 한 줄로 판단하기보다 내 소득과 대출 구조,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주거비를 같이 보면서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이슈를 어렵지 않게 정리해 드릴 테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